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이유. 이 시리즈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은 이것이어야 하기에 지금은 이 얘기 중입니다만 결론까지 원칙만 얘기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매우 고심 중입니다. 월드컵 조추첨 음악을 작곡한 가수 김수철 씨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사이에 상당히 획기적인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반이 히트해서 돈이 벌리면 바로 국악 공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김수철 씨는 국악 공부할 때는 돈이 안 벌려요. 안 벌리지만 했어야만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돈이 안 벌리는데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악에서 매력을 느끼고 국악 공부를 할 때 좋았던 것이겠습니다. 니체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 김수철 씨는 국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음악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지요. 김수철 씨는 국악을 두고 이상하게 끌려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무엇에 끌리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음반이 히트를 하면 다음에 히트할 만한 음반을 제작하는데 매몰되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벌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태도에서 그분의 진실성을 봅니다. 김수철 씨가 막대한 돈을 들여 콘서트를 하면서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평소에 하시는 일에 비해 세상적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서 희생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고 음악을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자신이 이상하게 끌리는 영역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나로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질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경우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직 내가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을 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소질을 발현할 때 행복하고 내가 가진 소질 중 세상에 도움되는 소질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자신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면 내가 마음을 쏟을 일을 찾지 못한 것일 뿐 무능력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찾으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 도움이 될 때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행복은 한계가 없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찾으면 물질적 향유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가능성을 펼치는 일을 찾는 것에 게으르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남들 눈에 폼나는 일을 찾고 싶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도 편리한 세상에서 돈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일을 하면 물질적 향유가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명품과 관련한 진실을 볼 수 있지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물건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능력주의에 입각한 판단에 나를 내맡기지 않고
이 시리즈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은 이것이어야 하기에 지금은 이 얘기 중입니다만 결론까지 원칙만 얘기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매우 고심 중입니다. 직업을 택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나답게 사는 것이 되고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보죠.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존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현존적 조건을 좋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변호사인가? 라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를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변호사라는 일의 성격 때문인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에 적합한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일단 변호사가 되려면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수준의 공부를 해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하는 공부에 나의 적성이 있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굉장히 세밀한 논리적 구분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다거나 까칠하다거나 하는 소리를 제법 듣는 사람들의 적성에 맞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의 특성에 자신이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만나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는 직업이니 스트레스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의 내용이 적성에 맞아야 변호사가 되기도 쉽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족도도 높게 마련입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면 그 힘든 변호사 공부를 하는 내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의 불안에 시달리느나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회적 인정에 매달리는 만큼 불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인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의 기준을 둘 때 마음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변수에 좌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성과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보니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등급을 평가하기에 착각과 오해가 난무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과소평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대화를 해보면 내 생각보다는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낮게 하고 있는 경우를 볼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주의에 입각한 판단에 나를 내맡기지 않고 나에게는 내가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답게 사는 것일 터입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의 잣대를 들이밀며 너는 왜 이게 안 되냐고 다그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엄청난 폭력입니다. 왜 나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나요? 세상이 나에게 연봉 3천만 원을 주면 나는 3천짜리 세상의 표현을 그대로 써봅니다. 인간인가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시대마다 그 세상의 평가라는 것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가수가 지금의 가수보다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세상의 인정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데 기여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뿌듯함은 삶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합니다. 삶의 만족을 이러한 뿌듯함에서 찾으면 물질적 향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영을 채우는 소비를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 저는 좀 그 사람의 진위에 의심이 갑니다.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배우 이정은님의 연기에 대해 어느 분이 등으로도 연기하는 배우라는 댓글을 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극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미화원 일을 해보신 분이 미화원 연기를 할 때 더 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고 그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해 보아야 연기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은 하기 싫고 배우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사람이지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